한반도에서는 4천여 년 전부터 소를 키웠습니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일을 돕는 동물로 귀하게 여겨졌고, 농기계가 소를 대체한 현대에 들어서는 맛있는 고기를 위한 목적으로 특화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한우는 1974년 당시 358kg으로 작은 크기의 소에 속했지만 약 50년 만에 몸무게가 2배가량 늘어 2019년 기준 평균 694kg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학이 밑바탕이 되어 압축적 진화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가축 개량 기술의 발달 덕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우 개량 사업은 1969년 시작됐는데 그동안 한우는 출하 체중 증가와 함께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는 비율도 1993년 10.7%에서 2019년 88.8%로 8.3배나 증가했습니다. 크기뿐 아니라 육질도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일본이 고베와 와규 소고기를 수출해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만드는 동안 우리나라가 한우를 수출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다 먹어버려서 수출할 물량이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리안 BBQ의 나라, 불과 돌판만 있으면 고기를 굽는 민족이니까요. 하지만 올해 소위의 신축년에 들어서 전국 곳곳에서는 치열한 한우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명품 한우 맛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생산을 늘리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증가를 위해 한우 농가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전자 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농장주는 스마트폰으로 사료량을 체크하고 축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초음파 장비로 육질을 진단해 최고급 한우를 가려내는 기술도 최고로 꼽히고 있죠. 한우 중에서도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횡성한우는 수출을 대비해서 해외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한우의 육질과 풍미는 한식한류를 타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외신들도 우리 한우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USA 투데이는 한우를 10대 여행지 최고 관심사 중 하나로 꼽으며 집중 소개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의 한우가 지구상 최고의 고기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와규보다 가격이 높고 미국산이나 호주산 소고기보다 2배나 비싸지만 매우 매력적인 맛이라면서 극찬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케이트 스프링 기자는 한우를 맛보고 난 후 일본 와규와 고베 소고기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합니다. 겨우 몇 입 거리에 엄청난 가격표가 붙여진 와규, 고베, 블랙 앵거스 등 고급 소고기를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우를 불판 앞에 놓고 앉아본 것은 대체 언제인가요? 한국 농촌에서 자유방목으로 키우는 한우소는 뛰어난 마블링과 육향, 살짝 달달한 고기 맛으로 유명합니다. 유기농 곡물과 목초를 섞어 먹인 결과입니다. 한국 현지에서 키우는 한우는 최고의 고기로 꼽히며 가격도 그에 따라 책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품질의 와규보다 한우가 더 비싸고 미국이나 호주산 소고기의 높은 등급보다 한우는 2배나 비쌉니다. 푸드네트워크 방송의 간단한 한국 요리 진행자이자 런던의 진주 레스토랑의 오너인 유명 셰프 주디주는 한우는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고기라고 말합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라 한우는 가격도 높습니다. 한국은 방목할 곳이 많지 않아서 이 귀중한 가축을 키울 공간이 제한적이죠. 황금색 가격표를 반영하듯 황금 비치타를 자랑하는 한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5종 중 하나입니다. 이 소들은 적어도 200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았으며 한국인들이 소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한 1960년대까지는 주로 벼농사에 이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우는 데이트 때 사 먹거나 명절에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의 대표격이 되었습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 수석 셰프 이재영은 한국인들은 외식 때 한우 먹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고베 소고기에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우를 더 선호합니다. 그동안 한우는 한국 내에서는 인기를 얻었지만 와규나 고베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 1년에 구제역사리가 보고되어 다른 국가로 한우 수출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구제역이 없는 국가에서만 생고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수출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수출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한우 공급은 줄었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 수요가 너무 높아 국내에서는 한우 소고기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출할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몇몇 나라만이 겨우 지금까지 한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의 테이블 레스토랑을 지휘하는 샌디콩 셰프는 홍콩에서 최초로 메뉴에 한우를 포함시킨 셰프였습니다. 그녀의 손님들은 맛의 지도를 따라 여러 가지 스테이크를 맛보고 프랑스 소고기 카르파치오, 일본 와규, 홍콩 소고기, USDA 프라임 등심과 함께 한우꽃 등심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프리미엄급 와규와 한우를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 다 마블링이 아주 많은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샌디쿵, 이재영, 주디주 셰프들은 맛에 있어서 한우만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재영 셰프는 일반적으로 말해 지방 대 단백질 비율이 스테이크의 풍미와 부드러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와규 꽃등심은 지방 70% 단백질 30% 정도로 마블링이 가장 많으며 한우 꽃등심은 지방이 40에서 50% 정도로 그 다음입니다. 한편 미국의 같은 부위 소고기는 지방이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샌디쿵 셰프는 한우는 매우 매력적인 맛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산 스테이크처럼 지방이 너무 적지도 않고 와규처럼 지방이 지나치게 많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고기 맛을 표현할 때는 살코기를 먹을 때를 생각합니다. 한우는 소고기 맛 자체도 훌륭하지만 지방에도 독특한 풍미가 있습니다. 셰프들의 말에 따르면 한우는 고베나 와규 같은 기름진 마블링 없이도 USDA 프라임급의 소고기 맛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소를 키우고 먹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완벽한 균형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키우는 한우소들은 맥주를 마시고 마사지를 즐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우와 와규 모두 곡물을 먹지만 한우는 옥수수를 먹는 반면 와규는 주로 귀리에 의존합니다. 주디주 셰프는 모든 농부들은 저마다의 비율을 갖고 있죠. 어떤 이들은 맥주를 이용하고 어떤 이들은 발효시킨 솔잎과 보리, 쌀, 혼합 곡물을 배합해 먹입니다. 알코올 발효 사료는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고기를 부드럽고 기름지게 유지해주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값비싼 한우가 보통 편안한 한국식 바비큐에서 먹는 고기이며 그 중에서도 갈비가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을 여행하게 된다면 보통 50년 이상 영업해온 식당에서 이 유명한 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식당들은 다양한 부위와 반찬을 제공합니다. 이재영 셰프는 농장에서 직접 한우를 공수하는 전형적인 한국식 바비큐 식당도 있다고 추천합니다. 물론 한우 가격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원한다면 호텔을 찾아 온갖 종류의 한우를 서빙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샌디쿵 셰프는 한국에 도착해서 근처 바비큐 식당을 찾든 5성급 호텔에서 식사하든 메뉴에 프리미엄 한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주문하세요라며 인생의 조언을 합니다. 외신에서 여행 전문가들이 10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뽑아 세계 각국의 음식, 음료, 여행 중 최고를 보여주는 기사를 실어왔지만 그동안 이번 한우처럼 집중적으로 조명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풍부한 육즙과 저지방의 강점이 세계에 알려지면 가장 맛있는 소고기, 한우 브랜드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